2부로 돌아왔는데요. 와, 2부입니다. 은진 작가님. 1부 지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지난주에 재밌게 녹음을 했고 이번 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감탄을 하게 된 우리 은진 작가님이 2부 주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 주제는요.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보기 좋은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 맛있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도시락도 그쵸. 도시락인데 롤케이크 같은 것도 있고 티라미수도 요즘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뭐 족발에 너무 좋죠. 요새 하도 잘 나오니까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조합을 만들잖아요. 뭐 짜파게티에 뭘 넣어서 맞아. 뭐 이계란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마크 정식이라고 하나요? 그 정식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건 또 뭐죠? 마크 정식이라고 저도 그게 어떤 라면들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불닭이었습니다. 네, 불닭이랑 또 뭐였죠? 치즈, 스트링 치즈 찢어서 올리고 소세지 들어가고 되게 맛있대요. 삼각김밥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제로 갖고 왔는데요. 네, 요즘 딱 날씨가 너무 좋아서 편의점 도시락 딱 사가지고 저희 야외에서 공원이나 뭐 이런 한강 같은 데서 같이 먹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책 추천을 누가 해주실까요? 지원 작가님이요. 그쵸? 지원 작가님이죠. 아무래도. 네, 작가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편의점 도시락 하면 간편하긴 하지만 차갑고 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많이 자극적이기도 해서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시간대가 좀 다양하셔가지고 편의점에서 가끔 도시락을 사 드시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괜찮으셨는데 저도 또한 미술 입시를 하면서 학원 바로 밑에 편의점이 있어서 항상 가서 에너지바 아니면은 라면, 편의점 도시락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뭔가 맨날 먹고 나면은 가끔 먹을 땐 맛있는데 맨날 먹으면 그렇게 허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허한 느낌을 받을 때면 약간 저는 카레가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굉장히 맵다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맵고 뭔가 감칠맛 나고 그 노란 그 가루가 풀어진 저는 그런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이 펄펄 올라오는 흰밥에 그 갈색 소스 속 야채들이 보이고 밥 위에 밥만 뿌려진 그 따뜻한 카레가 저는 편의점 도시락 먹을 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래 작가님의 작고 확실한 행복 카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와 표지부터 노랑노랑하죠. 진짜 예쁘죠. 강황으로 염색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우연히 홍대에 있는 가가77 페이지라는 서점에 갔었는데 작년에 북토크가 한창 시작되기 전인데 제가 우연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거기서 또 아는 작가님들도 만나 뵙고 해서 또 우연히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북토크에. 근데 노래 작가님이 그 북토크를 시작하시기 전에 카레를 직접 만들어서 그 참여자분들한테 한 그릇씩 이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카레 북토크를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고기가 듬뿍 올라간 카레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들 맛있게 먹고 다들 배부르고 행복한 상태에서 북토크를 시작을 했는데 카레를 작가님이 정말 좋아하신대요. 책을 시작하시면서 11페이지에 써놓으셨는데 카레를 좋아합니다. 꽤 좋아합니다. 꽤를 수치로 표현하자면 2017년에는 323번 카레를 먹었습니다. 라고 첫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2년 전 회사 근처 서촌의 작은 식당에서 카레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카레를 찾았고 자연스레 카레와의 만남이 늘어나자 다른 카레도 궁금해졌습니다. 퇴사 다음날 아침, 늦잠 대신 아침 비행기를 택했습니다. 도쿄를 향해서 3일 동안 카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도쿄를 다시 찾았습니다. 11일 동안 28가지의 카레를 먹었습니다. 매년 10월에 시모키타자와에서 열리는 카레 페스티벌에도 다녀오셨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쓰여 있는데요. 카레 페스티벌 처음 들어봐요. 되게 특이하죠. 일본에는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아마 저희 나라도 찾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는 정말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카레 페스티벌이 매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굉장히 정말 다양한 카레들도 같이 소개가 되어
되어 있는데요. 비프 카레, 야채 카레, 수프 카레도 있고요. 카슈미르 커리라는 것도 있고 드라이 카레. 저희가 보지 못했던 종류들의 카레가 굉장히 일본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도쿄에서 만난 12가지 카레를 소개한 책이에요. 이 작가님이 카레를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다 보니까 카레 채집 카드를 만드셔서 항상 기록을 해오셨어요. 아, 네네. 오, 약간 이영자 씨의 맛집 리스트 같이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197페이지 조금 읽어드리면 카레 채집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카레 채집 카드는 손바닥만한 한 종이에 내가 먹은 카레의 맛, 카레의 인상 깊었던 부분, 카레를 먹었을 때의 기분 등을 기록하는 도구예요. 카레를 먹는데 채집 카드가 왜 필요하냐고요?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카레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두 번째는 카레의 다양한 개성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세 번째는 카레를 먹으며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일정량 계속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책을 읽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이분께는 카레가 저희가 책을 읽는 것처럼 기록의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인상이 깊었었는데 216페이지를 보면 엑셀로 이거를 정리해 놓으신 사진이 같이 나와요. 이걸 보고 네. 조금 반성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카레를 먹을 때마다 날짜, 시간, 주소, 카레 이름, 가격, 숟가락질 횟수, 날씨, 기분 그리고 내가 느낀 카레의 맛 등을 적어두셨는데 이거는 2017년 한 해 동안 정리해두신 엑셀 표예요. 네네. 와, 대단하시죠?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네. 이 정도로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2017년 카레를 먹은 횟수 323회랑 굉장히 귀여운 일러스트들이 같이 있고요. 가장 많이 먹은 달은 10월에 47회. 카레 페스티벌 기간 특별 메뉴인 카레 교자, 카레 크림 소다, 키마 카레 토스트 등을 포함하셨대요. 맛있겠다. 총 카레 식사 비용 171만 4,300원이래요. 어휴. 외식이나 집에서 먹은 레토르트 카레까지만 포함을 하셨고요. 199회를 포함한 가격이고 네. 만들어 먹거나 얻어 먹은 카레는 제외하셨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더 많은 카레가 있을지. 그러게요. 많이 먹은 카레 종류 3가지는 73회 버터 치킨 커리, 오. 36회 키마 카레, 25회는 포크 커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카레 식사는 로지우라 카레 사무라이 수프 카레인데요. 18,000원이래요. 치킨구이 스프 카레인데 채소 20종이랑 장기 후라이 토핑까지 같이 해서 먹으면 18,000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사진이랑 일러스트 보시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 책을 읽으면서 밥 한 끼를 소중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간편한 것이라는 말 뒤에는 좀 많은 것들이 내포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감정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편의점 도시락을 이제 떠올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카레였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의점 도시락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이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수 작가님 책 네. 소개 가볼까요? 네, 저는 지연 작가님과 좀 다른 시선으로 편의점 음식을 보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편의점 음식 하면은 뭔가 빠르고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네. 바쁜 상황에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무언가 일을 할 때 멀티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읽으면 좋은 책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글책은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래서 거의 저는 편의점 음식을 먹을 때 웹툰을 보는 편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 책으로 무언가를 충족할 수 없을까 해서 그림책으로 이제 갖고 왔는데 네. 제목은 숲에서 온 아이이고 에밀리 휴즈께서 지으셨고 유소영이라는 옴기님께서 옮겨주셨어요. 네. 네. 이 책 표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숲에서 온 아이의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눈이 크고 뭔가 저를 꿰뚫어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요. 네. 굉장히 알록달록
알록달록하면서 풀과 그런 자연이 조화가 잘 돼 있는 그림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숲에서 그냥 거기서 살던 아이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냥 숲에서 사는 아이였어요. 동물들이 보살펴주고 까마귀가 이제 말을 알려주니까 아이는 그 사용하는 언어가 까악까악인 거예요. 네. 까악까악 이걸로 자신을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숲에서 뭐 곰들과 같이 어울리고 살다가 사람들이 이 소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쵸.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동물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던 소녀를 도시로 데리고 갑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아이는 정말 힘든 머리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묶어주고 네. 옷도 그렇고 언어 같은 것도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요. 정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의 표정도 좋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더 이상 못 참아! 이러고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엎고 풍비박산을 만든 다음에 네. 원래 있던 숲으로 갑니다. 음. 그 정말 자유롭고 옷도 입지 않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다 풀어 헤치고 내추럴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여러 새들과 동물들과 꽃들과 나무 이런 거에 둘러싸여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아이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거든요.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정말 바쁘게 무언가를 처리해야 하는데 밥은 또 먹을 정도로 배가 너무 고프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라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그림책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림이 일단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예뻐요. 네. 네네. 그래서 너무 힐링이 되는데 네.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늑대소년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모두 그림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책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시육 2편 여기서 사람이 살았어요라는 독립출판물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시육 작가님의 단편 만화를 독립출판물로 엮은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페어에서 작가님을 뵙고 훑어보다가 지연 작가님이 사시는 거 보고 저도 2권을 따라 샀는데 1편을 안 읽는다고 내용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작가님이 평소 모아두었던 아이디어를 제약 없이 만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독립을 하시려고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 중개사분들이 왜 바보같이 독립을 하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혼란에 빠진 채로 이 만화를 그려야겠다 해서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약간 옴니버스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결국은 다 한 가지의 이야기였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톰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미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한테 넌 아직도 20살이나 됐는데 엄마랑 같이 살아? 이러면서 넌 닭발을 맞고 죽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네. 닭발?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밝혀요. 자기는 사실 35살인데 부모님과 살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어두운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가 내렸는데 캥거루 족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캥거루족이라고 불리잖아요. 아. 약간 돈이 없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데 네. 캥거루 엄마가 아이가 너무 내 배 안에 오래 있는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캥거루 아가가 어떻게 날 고소할 수가 있어. 나는 항소할 거야. 이러면서 막 따지다가 혼자 도망을 가요. 네. 그러다 결국 이제 방을 구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되게 재밌는 파트가 저는 외국에서는 방을 구할 때 하우스 헌팅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쫓아가서 소유한다라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을 보러 간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집을 산다 아니면 집을 소유한다
살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 집에 내가 살아도 잠깐 머무는 거지 내가 갖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저는 되게 그 부분이 공감이 컸거든요. 우리나라가 집을 샀을 때도 이 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은행 거라는 얘기를 하듯이 대출을 많이 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말하고 싶으셨구나 하는 느낌이 되게 컸고 네. 책 표지가 일단 강렬해요. 빨간색과 이제 검은색만 쓰였는데 네. 내용도 뭔가 되게 솔직하고 혼자 도시락을 먹는다는 건 이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거나 바쁘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만약 제가 한 30대라면 바쁘다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바쁘더라도 돈을 좀 더 내서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뭔가 20대 초후반 사람들이 읽었을 때 되게 공감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만화라서 좀 쉽게 다들 맞아요. 접근성이 있지 네네.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어요. 초반에는 뭔가 잉? 했는데 그 닭발 나온 순간부터 아 그래. 이런 식이구나. 맞아보자 이러고.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진 작가님 책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최민석 작가님의 에세이인 꽈배기의 맛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목이 맛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이 책이 이제 표지도 좀 귀엽고 해서 되게 보시다시피 이제 주황색 표지에 네. 그 작가님 본인의 이제 글 쓰는 모습이 이제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책이 사실 서점에 보자마자 되게 좀 눈에 띄었어요. 좀 귀엽기도 하고 네네. 무슨 내용일까? 그러면서 딱 보통 첫 표지를 보고 이제 뒷페이지를 보는데 네. 뒷페이지에 이제 쓰인 이 카피라고 네. 하죠. 이게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네네. 이토록 성실한 글쓰기만이 이처럼 눈물겹게 웃길 수 있다. 매일 쓰는 작가 최민석이 빚어내는 짠하면서 유쾌한 에세이라고 쓰여 있고 네. 그 글 중에 한 편에 이제 단락이라고 하죠. 그 한 네네. 문단이 그 카피 밑에 적혀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조금 짠내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이 글이 이 책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용은 이 작가님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전업 작가로 이제 살기로 결심을 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할지언정 글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겠다라고 하고 되게 좀 글로 먹고 살겠다 약간 그런 네네. 의지가 되게 강하셨는데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다른 이제 고등학교 앞에서 이 전단지를 돌리다가 비굴하게 학생 주임한테 이제 고개까지 숙이면서 약간 이런 일을 겪으셨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조금 짠내가 나기도 하고 조금 애잔하기도 한데 또 막상 읽으면 되게 이 글이 유머러스하게 되게 읽혀요. 그래서 네네. 이분이 되게 좀 슬프거나 힘든 것도 다 이제 특유의 이제 유머 감각으로 되게 승화를 시키시는구나라는 거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뭔가 편의점 도시락 하면 떠오르는 게 약 혼자 먹는 혼밥, 약간은 쓸쓸하기도 한 어떻게 보면은 궁상 맞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쵸. 그 스스로 이제 맞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네. 나를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스스로 약간 나를 잘 못 챙기는 느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거를 조금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재밌는 글, 유쾌한 글을 보면 좀 그래도 뭐 이렇게 편의점 밥 먹어도 뭐 어때? 약간 그냥 그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서 밝고 유쾌하고 가볍지만 술술 읽히는 그런 에세이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공감도 많이 가는데 진짜 딱 읽어보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요. 저희가 또 읽으면 좋을 만한 게 이 작가님이 사실 지금은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베를린 일기라는 책도 쓰셨고 네. 되게 소설도 많이 내신 작가님인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이 작가님이 이전에 2012년에 책을 내셨는데 그게 책이 정말 잘 안 돼서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절판이 된 책인데 네네. 이 내용이 절판이 된 책을 새로 이제 표지를 갈아가지고 새롭게 이제 개정판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네네. 작가님이 이제 등단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일거리도 없고 정말 신인 작가 시절에 자기가 일거리를 주는 데가 없으니까 글은 계속 써야 되겠고 그럼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매주 한 편씩 글을 쓰겠다 해서 글을 2년 동안 쓰신 거예요. 매주 한 편씩. 그래서 네.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던 그런 에세이예요. 그래서 뭔가 저희처럼 책을 만들거나 이제 막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용기를 줄 네.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네. 네, 되게 좀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와. 이게 2012년에는 제목이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였대요. 제목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 글은 그대로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 청탁받지 않고 스스로 2년간 묵묵히 쓴 글이고 대단하시네요. 목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차만 봐도 조금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네네. 결혼정보회사와 30대 백수. 글을 쓰지 못하는 작가는 변비 환자와 같은 것. 네, 이런 제목의 글도 있고요. 어쩌다 보니 유서를 쓰려고 앉았다라는 네. 책의 제목도 있었고요. 네. 그건 너무 슬픈데요? 그쵸. 근데 또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슬프지 않게 읽혀가지고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글에서도 읽어보면 자기가 되게 B급 작가다. 감성? B급 작가고 그러니까 A급의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나는 B급 유머를 지향하고 잘 못 쓴 글. 약간 그거보다 급이 낮은 글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편하게 술술술 쓰시고 되게 재밌게 쓰시고요. 그 소제목 하나는 소설가 찾아내기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 작가님이 되게 궁금하셨던 게 소설가는 왜 옆모습으로 사진을 찍냐. 왜 그런 게 있나요? 네네. 그 책에 들어가는 작가 소개 옆에 들어가는 그 사진에 왜 작가는 옆에 옆모습을 찍는 것일까? 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가설을 또 세워보셨대요. 와. 첫 번째는 최초로 옆모습을 찍은 작가는 사시였다. 이런 가설을 맨 처음에 세우고 또 두 번째 가설은 두 번째로 옆모습을 찍은 작가는 한쪽의 탈모가 몹시 심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재밌는데요? 조금 이런 식의 유머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그래서 유머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유머가 시종일관 계속 이어져서 되게 정말 언제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약간 도시락 먹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네, 볼 수 네, 있는 네. 책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책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우리 4명의 책 소개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책들이 오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후루룩 지나가 버렸네요. 네네. 은진 작가님 벌써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혹시 1, 2부 진행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팟캐스트 녹음 자체가 처음이어가지고 오면서도 되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을 버벅거리진 않을까?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른 여기 작가님들이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다행입니다. 싶습니다. 다행이에요. 와주셔서 저희야말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작가님과 함께한 1, 2부가 지났는데요. 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할까요? 네. 네네. 네,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은 저번에 글지마가 책을 추천한 적이 있던 은진 작가님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역시 방송 작가로 일하셨던 경력이 있었던지라 그 공백이 무색할 만큼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네요. 벌써 4월이 다 지나 5월이 다가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다른 절반을 맞이한다는 기분으로 다들 다시 한번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